인간과 교육, 이것은 구조와 시스템을 바꿈으로써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학 진학이 인생을 건 도박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자. 학교에서 이 세계의 역동성을 해석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길러줘야 된다. 사고력은 다양한 층에서 사고가 있습니다. 최고의 사고력이 조직론적 사고,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적어도 학교를 제대로 나왔다면 시스템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길러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글쓰기와 말하기를 통해 서로 협력하는 인간성을 기를 수 있어야 된다. 이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은 듣지만 들어봤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그러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와서 이 강의를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인간성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계의 서계차경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를 해소해야 된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체계로 가야 되고 산업별 노조로 전환해야 된다. 지금 각 기업별 노조, 사업장별 노조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산업별 노조로 전환해서 산업 생태계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게 교육과 무슨 관계가 있냐? 누가 더 돈을 많이 받는 직업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비가 붙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꼭 경쟁하게 만들거든. 독일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체제가 거의 없어요. 산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해요. 산업별 노조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비전과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정치인을 선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친문 세력은 이제 정치판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됩니다. 인간과 교육, 그것은 구조와 시스템인데, 그래서 내가 독일 교육을 얘기하는데 사실 독일 교육보다도 스위스, 오스트리아, 저기 네덜란드, 저기 덴마크를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이 훨씬 교육 제도는 잘 돼 있습니다. 독일보다도. 독일은 워낙 나라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1.5배에 해당되잖아요. 8천만이 넘으니까 8,400만, 500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외국인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게 봐야 될 구멍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독일에서 아이들을 교육시켰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독일 교육의 목적은 성숙한 시민을 기르는 거예요. 내가 말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봐도 그렇고 독일 교육의 이거 교육학 전공하신 독일에서 공부를 하시고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에서 교육학과 교수를 하시는 선생님인데 2021년도에 이 책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책이 독일 교육 제도, 독일 교육할 때 그 학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다 여기다 적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독일 교육에 관한 대학 교육이 아닌 일반 그 학교 교육의 핵심을 여기다 다 적었습니다. 초등학교, 그 다음에 교사들 임용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교사 임용이 쉽지 않아요, 독일에서는. 그 사범대학을 나와서 1차 국가고시를 보고 2차 국가고시를 보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교사가 됩니다. 그렇게 훈련된 교사라야만 정상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정상적인 교사가 되는데 교사가 됐다는 말은 자기가 교과서를 쓸 수 있다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교과 편성을 그 교사가 스스로 합니다. 각자. 물론 교과서가 있죠. 교과서가 있는데 교과서를 보고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것을 스스로 정합니다. 그 교장은 또 어떤 사람이 하나. 근데 독일은 교사들이 학생들 가르치려고 교사가 됐기 때문에 행정 업무를 다 교장이 합니다. 근데 교장 하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교장 없이 운영되는 학교가 수천 학교입니다. 교장을 또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우리는 서로 교장하려고 그러잖아요. 교장하면 편하니까. 교장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 교사들을 명령 지시하고 통제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잖아. 일제시대 때부터 그랬으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관행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교장은 일을 안 해. 하여튼 이 빌어먹을 제도예요. 하여튼. 학교 행정 인력은 어떻게 구성되고 반일제 학교와 전일제 학교는 어떻게 되고 방과후 활동은 어떻게 되고 이주 배경을 가진 아동 청소년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지원 대책을 하고 대학에는 어떻게 입학하고 학부모와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도 우리 애들 학교에 가서 학부모회의 때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이죠. 이 정치교육은 또 어떻게 하고, 대한학교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학생의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얘기가 쫙. 그러니까 학교에 관한, 독일 학교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이게 지금 교육학과 교수를 하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인가? 어디서?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육학과에서 학위를 하시고 돌아오신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독일 교육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서 항상 강의 초청을 받고 그러니까, 아유,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쓰셨다 그래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제 독일 부모는 조금도 조급함이 없어요. 이분이 남편을 따라서 키일에, 독일 북쪽에, 올해 키일인데, 거기가 키일만이라고 그러는데, 키일 10여 년 교직 생활을 놓고 남편을 따라 낯선 독일 유학길에 올랐다. 독일 북부 키일 대학에서 알브레이트 우니버시테트 zu 키일이라는 본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 대학, 키일 대학이라고 부르죠. 경제학에서 디플롬 학위를 받고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은 거죠. 그리고 지금은 시골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제교과를 경제학으로 디플롬 학위를 받고 경제교과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신데, 박경자 선생님이신데 2021년도에 이 수필집을 내셨어요. 이 수필집을 쭉 읽으면서 어쩌면 80년대 내가 경험했던 것과 하나도 변함없이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고판처럼 조그만 책인데, 독일 교육과 학부모들 어떤 게 있는지 관심이 있은 부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백경자 선생님이 독일 부모는 조급함이 없다. 왜 조급함이 없을까? 유치원에서는 학습이 없어요. 애들 계속 놀립니다. 아이들 가르치기, 게투게더 하는. 놀립니다. 책을 가지고 알파벳을 가르친다는 것은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파벳에서 쓰는데 네 종류잖아요. 알파벳이. 필기체, 아베제데, 인쇄체 아베제데, 그 다음에 대문자 아베제데, 소문자 아베제데, 이 네 종류의 알파벳을 다 1년 내내 공부합니다. 그거 가지고. 공부하는데 초바심이 전혀 없어요. 독일에는. 그래서 구구단이 없어요. 성적은 있고 석차는 없어요. 독일의 예체능 교육은 어떻게 하냐? 대학을 졸업한다는 건 얘기입니다.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 정말 대학을 졸업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독일 문화, 예학과 장군 문화, 이런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심심풀이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 뒤에 쪽에 149쪽, 150쪽에 한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대하는지. 대학에서 말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려면 시쳇말로 졸라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적시켜요. 학교에서 제적하면 독일에서는 더 이상 대학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한 학교에서는 독일 내에서는 대학을 못 다녀요. 다른데 오스트리아로 가거나 또 스위스로 가거나 가야 돼요. 제적시켜줍니다. 제적이 주는 의미는 이참에 본인의 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이다. 학교 자체가 적성에 맞는지, 공부 자체가 적성에 맞는지, 아니면 그 과목이 본인과 맞는지의 여부를 판단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시험 규정 때문에 내내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아차 하다간 곧 제적감이 되기 때문이다. 저도 이런 불안이 졸업시험을 치면서 있었죠. 없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3과목이 떨어지면 그냥 제적됩니다. 2과목까지는 용서해줘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 다시 그 과목을 다시 치면 돼요. 나머지는 칠 필요 없고. 근데 저는 한 과목이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일반 경영학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일반 경영학은 경영학 교수 아무나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교수거든요. 아무나 교수가 어떤 교수가 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것은 다 전공 과목이니까
뭡니까, 전공 교수가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걸 아니까 그 교수의 강의를 전부 다 듣고 그걸 이제 공부를 하면 돼요. 쫙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서 자기 생각을 쭉 정리해 놓으면 이제 시험지면 5시간씩 이제 필기 시험을 치니까 한 과목당. 그런데 이 일반 경영학은 어떤 교수가 낼지를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결정을 해요. 그런데 나는 다른 과목들은 다 대충 다 이제 뭐 일반 경영에서 이 교수가 내면 뭐 이렇게 해야겠다 준비를 했는데 회계학 교수가 냈는데 나 회계학 공부를 안 했거든. 더군다나 세무회계 교수가 낸 거야. 내가 독일의 세무회계를 배울 이유가 없잖아. 내가 회계사가 될 것도 아니고 나는 인사조직 전공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인데. 그래서 회계학 교수, 세무회계 교수가 그 출제위원이 딱 되는 바람에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근데 그 과목에서만 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많이 절망했었죠. 그래서 그 떨어진 그 과목만 다음 학기에 다시 공부해서 그때는 또 다른 교수가 내거든요. 그때는 뭐 어떤 교수가 내는지 생각도 안 납니다. 그때는 뭐 잘 써서 냈어요. 그래서 붙었죠. 자, 그 다음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높은 낙제율은 어디서 오는 걸까? 낙제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입학할 때, 그러니까 그 대학에 들어갈 때 매 학기마다 한 500명씩 들어갑니다. 경제 경영 합쳐서 500명 들어가요. 근데 매 학기 졸업하는 건 한 120, 30명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죠? 하여튼 25% 정도입니다. 평균. 어느 대학이나 독일에 있는 전국 대학의 졸업률이 입학생의 25%밖에 안 돼요. 이러한 높은 낙제율은 어디서 오는 걸까?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서? 결코 아니다. 등록금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평가와 점수의 냉혹함과 잔인함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 선생님이 쓰신 이 말이 아주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떨어지면은 다시 독일 대학에서 졸업할 수가 없거든요. 그 대학을 졸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학한 아이들 500명이 반은 어디서 떨어지냐? 예과에서 떨어집니다. 2, 3년 동안 공부해서 본과로 들어갈 때 시험을 꽉 치거든요. 거기서 반 떨어져요. 그러면 한 250명 남잖아요. 그럼 250명 남은 애들이 본과에 들어가서 한 3년 이상 본과 3, 4년을 공부하고 졸업시험을 치거든요. 그 졸업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반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남는 건 25%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낙제율은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고 뭐 때문이냐. 등록금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습게 알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평가와 점수의 냉혹함과 잔인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국가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안 되면 사회에 내보내지 않겠다는 국가의 확고한 의지다. 이미 중학교부터 걸러지고 선택된 그들에게 대학원 과정에서 무상교육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당연한 요구일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아주 엄격해요. 아주 냉정하죠. 왜? 학생들 등록금을 받아서 자기 봉급을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 국가 공무원이거든. 그러니까 철저하게 훈련된 아이들만 대학을 졸업시킵니다. 특히 의대, 법대, 상대 이 세 가지는 그래서 누머러스 클라우저스라고 그래가지고 입학을 제한시켜요. 그래도 500명씩 들어온다고. 제가 있던 대학에서는 그래요. 다 비슷할 겁니다. 큰 대학은 뭐 더 많이 입학시키는 대학도 있어요. 아주 큰 대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쾰른 대학이나 프랑크푸르트 대학이나 이런 데는 대학이 큽니다. 이런 데는 좀 정원이 좀 더 크죠. 그래도 거기도 대충 졸업률이 25%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전국이 다 비슷해요. 이것은 법과대학도 그렇고 의과대학도 똑같습니다. 졸업률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킬 대학에 자기가 자기 아이들을 또 학교에 보냈으니까 그 학부모들이 있으니까 학부모들 모임이 또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학부모들 중에 대학을 나온 학부모가 거의 없어. 대학 나온 학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 시골에 가면 대학 졸업했다고 그 마을에 대학을 졸업한 자기 아들, 자식들이 있으면 막 축제를 열어요. 대학을 졸업했다고. 대학 졸업률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엄격하죠. 그렇죠. 독일 이모님, 법대 상대는 사실 그 NC가 필요 없는데, 누메로스 클라우즈스가 필요 없는데요. 그런데도 워낙 거기 나오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해서, 그 누메로스 클라우즈스를 합니다. 독일 이모님은 뭐 독일에 사시니까 그 내용을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예, 독일 이모님 구구단 화학기호를 안 외워서 제가 울 딸한테 외우게 하느라 미치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독일 사람들 참 희한합니다. 그 화학기호 이런 거 외우지 않게 합니다. 좌우지간 수학 공식 이런 것도 외우지 않게 합니다. 그 내용을 알아요. 그 내용을 이해했어야 돼. 더 재밌는 얘기 많이 있습니다. 이 책 독일 부모는 조급함이 없다. 이 책 보면 재미있습니다. 교육 민주화를 위해서